2024년 올해 무주택자가 집 사기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집값이 떨어진 이유가 뭐다? 바로 때문입니다.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정책이 나왔습니다. 가격이 하락해 있을 때, 싸졌을 때 매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꿈나무입니다. 요즘 부동산에 대해 비관적인 기사가 정말 많고, 무주택자라면 지금 내 집 마련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많이 헷갈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무주택자를 위해 저의 좀 소신 발언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영상을 시청하기에 앞서 이건 저의 100%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즉, 제 말이 정답이라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의견이 다 다른 것처럼 한 명의 투자자로서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저는 2024년 올해 무주택자가 집 사기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그 근거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가격이 왜 오를까요? 정말 쉽습니다. 바로 수요와 공급 때문입니다. 사실 이게 전부입니다. 가끔 수급이 안 중요하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시장에 대해 이해도가 전혀 없는 겁니다. 수요가 많고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은 당연히 오릅니다. 그래서 결국 수요와 공급만 체크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마스크를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때 지금은 한 200원 하는 마스크가 막 2천만 원씩 뛰었잖아요. 왜 그런가요? 코로나를 통해 전 국민이 마스크를 갖고 싶어하는 수요가 생겼는데 마스크의 수량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마스크가 필요하지 않죠. 근데 마스크의 공급은 훨씬 많아.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2,000원에서 막 100원, 200원대로 떨어진 것이죠. 아파트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집값이 떨어진 이유가 뭐다? 바로 공급은 충분한데 수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집을 사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왜 지금 수요가 없을까요?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대출이 안 되니 무주택자가 집을 살 수 없다. 두 번째는 투자 수요가 규제 때문에 시장에 진입할 수 없다. 세 번째는 금리가 너무 높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이 세 가지가 해소되고 공급이 부족하면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번엔 공급을 한번 볼까요? 전국적으로 보시면 2025년 공급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2026년 공급이 크게 더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부족하고 내년에도 부족하고 2026년에는 심각할 정도로 공급이 부족해지죠.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네, 전세가가 올라가게 되겠죠. 전세가가 올라가서 매매가와 붙게 되면 결국 집값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집값이 무조건 올라간다. 이건 아닙니다. 공급은 오케이. 그럼 다음으로 봐야 할 게 뭐죠? 네, 수요입니다. 현재 수요가 막혀있는 상태라고 했죠. 왜 막혀있지? 1. 대출, 2. 다주택자 규제, 3. 금리. 지금은 이 세 가지 중 하나도 시원하게 해결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집값이 하락한 상태에서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1월 10일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정책이 나왔습니다. 내용이 많은데 핵심만 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재건축, 재개발 속도를 내겠다는 거고 아파트를 제외한 도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의 주택수 산정을 제외해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아파트를 제외하고라서 큰 파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방 중공업 미분양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주택수를 제외해준다고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건 제가 블로그에 써놨으니 댓글로 확인해서 제 블로그 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시고 결론적으로 이 정책으로 인해 부동산 분위기가 막 변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효과가 크지 않을 것 같다고 예상하는 거죠. 그럼 이게 의미가 없는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정부의 스탠스입니다. 정부는 확실히 공급 부족을 상당히 의식하고 있고 주택 침체가 심해지지 않도록 완화하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앞으로 정부는 점점 더 규제를 풀어줄 확률이 높습니다. 이번 총선 후
정말 다주택자 규제마저도 풀리게 된다면 상승적으로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된다면 실소유자가 아닌 투자 수요도 들어올 수 있게 되니까요. 자, 그럼 다음으로 금리도 한번 보자면 우리나라 금리는 미국 금리와 연동되는 거 아시죠? 근데 미국 금리는 올 하반기부터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금리도 따라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금리가 현재 미국 금리보다 더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안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률적으로 하반기부터 금리가 하락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파월이 말을 바꾸지 않는 한은요. 마지막으로 대출이 있습니다. 대출을 한번 보시면 작년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되고 실수요가 이 대출을 이용해서 많이 매수하면서 집값이 잠깐 반등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현재는 이 대출을 막고 대신 신생아 특례대출을 출시했습니다. 이거 뭘 의미할까요? 정부는 집값이 갑자기 빠르게 반등하는 것은 원치 않고 또 이 대출 이후로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것을 의식하여 특례보금자리론을 없애고 타깃이 훨씬 좁은 신생아 특례를 내놓은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주택 침체가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정부는 또 다른 대출 상품을 내놓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벌써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대출이 풀리지 않은 게 맞습니다. 그러나 침체가 지속된다면 분명 새로운 대출을 풀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현 상황을 정리해놓고 보면 우선 공급만 봤을 때에는 현재 매수하기 좋은 상황이다. 다음으로 수요. 대출과 규제는 아직 풀리지 않은 상태지만 풀릴 확률이 높다. 금리는 하반기부터 내릴 확률이 있지만 내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지수인 상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아직 걸림돌들이 있어서 집값이 크게 오르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그럼 왜 저는 올해 무주택자는 매수하는 게 낫다고 했을까요? 모든 자산은 가격이 오를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가격이 하락해 있을 때, 싸졌을 때 매수해야 합니다. 즉 투자는 현재 상황보다 미래 상황을 보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부동산을 오늘 사고 내일 파는 사람은 없습니다. 투자를 하더라도 단타가 아닌 이상 최대 2년 정도는 가지고 가죠. 그럼 2년 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6년에 집값이 올라가 있을까 내려가 있을까? 저는 올라가 있을 확률이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지역은 아니겠지만요. 그러니까 앞으로 공급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규제는 점점 풀릴 것이고 대출도 풀릴 확률이 높고 금리도 앞으로 내려갈 건데 가격은 이미 한 차례 하락한 상태야. 물론 정확한 바닥을 잡으면 좋겠지만 사실 바닥은 그 누구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럼 발바닥에서 사려고 하지 말고 무릎 정도에서 매수해서 기다리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값이 왜 지금 이 가격일까요? 그만큼 리스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리스크가 없어진다? 그러면 절대 이 가격이 아니겠죠. 기회와 리스크는 항상 공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주택자이면서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싸게 사는 겁니다. 싸게 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현재는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급매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싸게 산다면 내가 매수한 뒤 가격이 조금 더 하락했더라도 충분히 기다릴 수 있고 집값이 오를 때까지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근데 가격 절충도 안 하고 급하게 아무거나 사게 된다? 그럼 사고 나서도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주택자인데 나 모르겠다, 그냥 나중에 생각하자 하고 부동산 공부도 하지 않고 그냥 지켜보기만 한다? 그럼 집값이 반등할 때마다 불안하고 초조할 겁니다. 그렇다고 막 조급할 필요는 없거든요.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당장 매수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기회라는 게 그렇다고 막 하루 아침에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무리해서 막 급하게 살 필요는 없고 어느 정도 공부도 됐고 매수하고 싶은 아파트도 있고 적당히 저렴해진 것 같아. 그리고 나도 무리하지 않고 매수할 수 있어. 근데 심지어 내가 무주택자야. 그럼 이런 사람들은 지금 사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다만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아무 아파트나 매수해도 될까요? 그건 당연히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편에는 어떤 지역과 어떤 아파트 위주로 봐야 하는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내용이 그냥 봤을 때는 좀 간단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내용을 좀 압축적으로 말한 거거든요. 분명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편도 보고 싶다면 구독까지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